필요할 때 병원 가서 수액 한 대 맞으면 금방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수액 주사 때문에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서운 건요,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수액 맞고, 좀 무기력하면 또 맞고, 명절 끝나면 보약처럼 맞으러 가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망가지는 과정이 너무 조용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교과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직접 보고 직접 안타까워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수액 자주 맞으시는 어르신 혹은 부모님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지금 수액 얼마나 자주 맞으시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자주 맞으신다면 그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피로회복 목적의 수액 주사, 즉 포도당 수액, 비타민 수액, 링거 수액을 의학적 필요 없이 반복해서 맞는 것은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시작해서 지금은 노인의학 분야에서 30년 넘게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내과에서 다양한 환자분들을 받고 어느 순간부터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진 특별한 건강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노인의학으로 방향을 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걸 보게 됐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분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0대 중반이신 할머니셨는데요. 워낙 부지런하고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라 한 달에 두세 번씩 동네 의원에 가셔서 피로회복 수액을 맞으셨어요. 가족들도 처음엔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건강 챙기러 다니신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발이 좀 붓는다고 오셨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확 올라가 있었고,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해서 신장이 얼마나 잘 거르는지를 보는 수치가 심각하게 낮아져 있었죠. 할머니도 가족도 너무 당황하셨어요. 아무 증상도 없었거든요.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냥 가끔 좀 피로하다고 느끼셨을 뿐인데, 이분이 맞으셨던 수액, 특히 고농도 포도당이 들어간 수액과 여러 비타민 성분들이 오랜 기간 신장에 부담을 줬던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당뇨 전 단계였는데 그걸 본인도 잘 모르고 계셨어요. 당뇨 전 단계에 고농도 포도당 수액을 반복적으로 맞으면 신장 사구체에 지속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분을 저는 진료실에서 한두 분이 아니라 수십 분을 봐왔습니다. 그러면 수액이 뭔지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수액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혈관 속으로 직접 넣는 액체예요.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주사 바늘로 혈관에 직접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이 없어요.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좋게 쓰이면 정말 좋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먹지 못할 때, 구토나 설사로 탈수가 심할 때, 심한 영양 결핍일 때, 이럴 때 수액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피곤하다고, 기운이 없다고 습관적으로 맞을 때예요. 수액을 맞으면 왜 개운한 느낌이 들까요? 사실 그건 대부분 플라시보 효과예요. 심리적으로 뭔가를 맞으면 좋아지겠다는 기대감이 실제로 몸이 좋아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물론 진짜로 탈수가 있었거나 진짜로 영양이 부족했다면 수액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밥도 잘 드시고 물도 잘 마시는 분이 피로하다고 수액을 맞는 건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몸에 불필요한 부담만 줄 수 있죠. 자, 이제 신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신장이 뭘 하는 기관인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정수기예요. 혈액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필요 없는 노폐물, 독소, 여분의 물, 여분의 염분 같은 게 걸러져서 소변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신장이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약 180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 혈액이 4리터에서 6리터 정도인데 이게 하루에 수십 번씩 신장을 지나가면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만큼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불필요한 짐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더 많이 일해야 하잖아요. 수액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으면 이 당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장 사구체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게 일회성이면 괜찮아요. 문제는 반복될 때예요. 한 달에 두세 번, 심지어 매주 맞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면 사구체라고 하는 신장에서 피를 걸러주는 아주 작은 필터 구조가 조금씩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이에요. 티도 안 나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신장이 나빠질 때 증상이 뭐냐? 이게 또 문제예요.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발이나 발목이 붓는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부어 있다.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피로감이 극도로 심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만성 신부전이에요. 만성 신부전은 말 그대로 신장이 만성적으로 기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잃은 신장 기능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신장 질환이 다른 질환과 다른 점입니다. 위는 좀 망가져도 치료하면 회복이 돼요. 간도 재생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신장은 한 번 사구체가 망가지면 그게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장은 망가지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예방이 전부예요. 그러면 왜 특히 어르신들이 더 위험하냐?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20대 청년과 70대 어르신의 신장 기능을 비교해 보면 어르신이 훨씬 낮아요. 이건 병이 아니라 노화예요. 그런데 이미 기능이 줄어든 신장에 반복적인 수액 부담까지 더해지면 훨씬 빨리 나빠질 수 있거든요. 30대가 같은 수액을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70대가 맞으면 신장에 확연히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당뇨가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높기 때문에 신장 사구체에 이미 부담이 있어요. 여기에 고농도 포도당 수액을 반복해서 넣으면 그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당뇨 환자에서 신장 합병증이 생기는 걸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시작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혈관에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데 여기에 수액까지 더해지면 신장혈관이 버티기가 더 힘들어지죠. 수액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것도 알아야 해요. 피로 회복용으로 많이 맞는 수액에는 크게 몇 가지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포도당, 비타민 B군, 비타민 C, 아미노산, 그리고 생리식용수 같은 수분 성분이에요. 이 중에서 포도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당을 올리고 신장 사구체에 부담을 주죠. 비타민 C는 고용량으로 반복 투여하면 신장에 수산 칼슘 결정이 생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신장에 돌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고용량 비타민 C 신장 결석이라고 해요. 비타민 C가 몸에 좋다는 건 맞는데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음식으로 먹는 비타민 C는 흡수량이 조절되지만 혈관으로 직접 넣는 고용량 비타민 C는 신장이 다 걸러내야 하니까요. 아미노산도 과잉 공급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이 늘어납니다. 이게 신장에 여분의 짐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분들은 갑자기 혈관 안으로 수분이 많이 들어오면 몸에서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하고 부종이 생기거나 심하면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수액은 진짜로 위험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왜 이걸 계속 놔주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부 의원에서는 검사도 없이 환자분이 피곤하다고 하면 바로 수액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맞고 나면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찾고 병원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 수액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를 따지지 않고요. 그러나 제대로 된 진료를 하는 의사라면 수액 처방 전에 반드시 현재 신장 기능, 혈당 상태, 심장 기능, 탈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확인 없이 습관적으로 처방되는 수액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 혹시 지금 본인 이야기 같다 싶으신 분 있으시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수액을 맞으셨는지, 혹시 최근에 심장기능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는지, 이어서 제가 수액과 신장 손상의 메커니즘,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지 계속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신장 손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요, 신장이 과부하를 받기 시작해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신장 사구체 내압이 높아진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필터의 압력이 너무 세게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필터가 버텨요. 아무 증상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필터를 이루는 세포들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해요. 이때도 여전히 증상이 없어요. 손상된 사구체는 혈액을 제대로 못 걸러서 원래 소변으로 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당백뇨예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게 바로 이 단백질 때문이에요. 이 단계에서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세요. 더 진행되면 사구체가 굳어버리는, 의학적으로는 사구체 경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굳어버린 사구체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되죠. 이게 말기 신부전이에요. 이 전 과정에서 수액의 반복 투여가 하나의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수액만이 원인은 아니에요. 당뇨, 고혈압, 고령 자체도 원인이죠. 하지만 이미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수액까지 반복적으로 맞으면 신장 망가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학 논문에서도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과도한 수액 투여가 특히 노인 환자에서 급성 신송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고농도 포도당 수액의 반복 투여가 당뇨 환자에서 신장 사구체 압력을 높인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또 고용량 비타민C 정맥 투여와 신장 결석 형성의 연관성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 G2 단계 이상의 만성 신장병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 수액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비타민C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혈관으로 고용량을 넣을 때 신장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식사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액에는 여러 가지 의약품이 섞이기도 해요. 진통제, 항생제, 위장약 등이 수액에 섞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약들 중에 신장에 독성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흔히 NSAID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이부프로펜 같은 성분이 든 진통제가 수액에 같이 섞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신장 혈류를 감소시켜서 급성 신송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나쁘거나 탈수 상태이거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 위험이 더 높아요. 그래서 수액 맞을 때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의사한테 꼭 물어보세요. 뭐가 들어가는 거냐고, 신장에 괜찮은 거냐고요. 이걸 묻는 게 당연한 권리예요. 자, 그러면 이미 신장 기능이 나빠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직 괜찮은 분들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치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만성신장병은 완전히 낫는 치료제가 아직 없어요. 하지만 진행을 늦추는 치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을 늦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투석 시작을 5년만 늦춰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현재 만성신장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혈압 조절이에요.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은 혈압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135도는 80mm 목줄기 이하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것보다 더 낮게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 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고 그게 신장 손상을 가속화시키거든요. 혈압약 중에서도 특히 ACE 억제제 혹은 ARB라고 불리는 계열의 약들이 신장 보호 효과가 있어요. 이 약들은 혈압도 낮추면서 동시에 신장 사구체 안의 압력도 낮춰줘요.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 더 도움이 되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 계열의 약을 처방해 주신다면 꼭 잘 드셔야 해요. 최근에는 SGLT2 억제제라는 당뇨 치료제가 신장 보호 효과도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 약은 원래 혈당을 낮추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임상 연구에서 만성 신장병의 진행을 유의미하게 늦춘다는 게 확인됐어요. 당뇨가 있으면서 신장 기능도 나쁜 분들한테는 지금 이 약이 표준 치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치료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만성신장병은 그냥 진행되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기 신장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치료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장을 망가뜨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치료니까요. 첫 번째로 수분 섭취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신장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냐? 보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권장하는데요. 이미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별도로 수분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이 괜찮은 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을 잘 마시면 신장의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 있거든요. 이게 수액과 다른 점이에요. 수액은 혈관으로 갑자기 들어오지만 물은 천천히 소장에서 흡수돼서 신장에 훨씬 덜 부담스럽게 들어와요. 두 번째로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해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이 많아져요. 그렇다고 단백질을 안 먹는 것도 안 돼요.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어르신들한테는 특히 단백질이 중요한데 신장이 안 좋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딜레마가 있어요. 보통 만성 신장병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몸무게 1kg당 0.6에서 0.8g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권장해요.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단백질 36에서 48g 정도예요. 이걸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단,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반대로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세 번째로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면 또 염분이 잘 안 빠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돼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인데요. 이게 소금으로 환산하면 하루 5g 정도예요. 국을 몇 끼 드시면 이미 이걸 넘기기 쉬워요. 국물 음식,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 이런 것들이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어요. 완전히 안 드실 수는 없지만 국물을 다 드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가 많이 줄어요. 네 번째로 진통제 주의예요.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독성이 있어요. 이런 약들이 신장 혈류를 줄여서 신장 기능을 나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가끔 단기간 드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만성 통증으로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이런 약을 드신다면 신장 건강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통증 조절을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으로 바꾸거나 다른 통증 관리 방법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조영제 주의예요. CT 찍을 때 색깔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게 조영제예요. 이 조영제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조영제 신병증이라고 해서 조영제를 넣고 나서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CT나 혈관 조영술 같은 검사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한테 신장 기능을 알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진행해야 해요.
이걸 모르고 검사 받으셨다가 신장이 확 나빠지는 경우를 제 진료실에서도 몇 번 봤어요. 정말 안타까웠죠. 여섯 번째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신장은 증상이 없어요. 조용히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어요.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여부를 확인하는 게 기본이에요. 40세 이상이신 분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이 검사들을 꼭 받으세요. 60대 이상이시거나 이미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나쁘다고 들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는 걸 권장해요. 이 검사가 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기본 혈액검사, 소변검사예요. 가까운 의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 신장에 좋은 음식이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장을 좋게 만드는 특별한 음식은 없어요. 하지만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식습관은 있어요.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단, 신장 기능이 이미 나쁜 분들은 칼륨이 많은 과일, 예를 들면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신장 기능이 나쁘면 칼륨이 잘 배출이 안 돼서 혈중 칼륨이 올라가고 이게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식이요법도 꼭 전문의와 상의해서 개인화된 조언을 받으셔야 해요. 제가 드리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한테는 반대로 해로울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덟 번째로, 운동이에요. 신장이 안 좋다고 운동 안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심폐 기능을 높여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단,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로, 흡연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담배는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요.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 신장병 발생 위험이 훨씬 높아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신장 기능을 나쁘게 만들어요. 열 번째로, 한약, 민간요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 중에 관절에 좋다고, 기력 보충에 좋다고 여러 가지 한약을 드시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부 한약 성분, 특히 마황, 목통 같은 성분과 일부 중금속을 포함한 민간 처방들은 신장에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한약 신독성이라고 해서 이게 학계에서도 공인된 문제예요. 무조건 한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문 한의사와 상의해서 신장 기능을 고려한 처방을 받으시고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드시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한의사 양쪽에 본인이 복용하는 모든 것을 알려야 해요. 약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성분 중복 때문에 신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그런데 이게 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라서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수액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맞아야 해요.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습관적으로 맞는 수액은 신장에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위험이 더 커요. 그리고 신장은 증상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조용히 나빠지는 게 신장이에요. 그래서 검사만이 답이에요. 한 번 망가진 신장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괜찮을 때 지켜야 해요. 그런데요, 이게 다 무섭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절대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신장은 관리에 정말 잘 반응하는 기관이에요. 혈압 잘 잡고, 물 잘 마시고, 짜게 먹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이것만 잘 하셔도 신장 기능을 훨씬 오래 지킬 수 있어요. 30년 넘게 환자분들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건강은 겁먹는 게 아니라 알고 나서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오늘 이후로 수액을 맞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신장 기능을 먼저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로회복 목적의 습관적인 수액은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세요. 가까운 의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아보세요.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단백뇨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이게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커피나 음료가 아니라 물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전 물 한 컵,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짜게 드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완전히 안 드시는 게 어렵다면 절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나트륨 섭취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부담이 줄어요.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오늘 드시는 진통제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덱시부프로펜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신장에 덜 부담이 되는 진통제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영상 혼자 보시지 마세요. 주변에 필요하다고 수액 자주 맞으러 가시는 부모님, 어르신 가족분들이 계시면 꼭 이 영상 보여드리세요. 본인이 말씀드리기 어려우시면 그냥 영상을 보내드리세요. 말 없이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신장은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잘 지키면 평생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장, 여러분이 지키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